안녕하세요. 오피지 골프의 김 선생입니다. 레슨이 직업인 제가 생각하기에 레슨에서 가장 레슨비가 비싸야 되는 클럽은 단연코 퍼팅입니다. 스코어가 중요한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클럽이고, 내기를 하는 일반 골퍼들에게도 지갑이 털리느냐 채워지느냐 결정나는 아주 중요한 클럽입니다.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듣는 얘기들 중에 드라이버 샷과 아이언샷 기본샷이 안정되고 난 뒤에 퍼팅 때문에 스코어가 안 내려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회원 스스로도 퍼팅에 대해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팅의 기본 중에서도 완전 상기본 셋업과 그 중에 특히 그립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골프를 잘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비거리, 경기 방식, 스윙 이론 다 필요 없습니다. 점수로 판단하는 운동에서는 무조건 점수가 실력입니다. 무난한 드라이버와 아이언샷이 밑바탕이 된다면 점수는 곧 퍼팅과 직결된 결과입니다. 영상이 좀 길겠지만 이 영상 저장해 두었다가 보고 또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담하건대 퍼팅의 기본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퍼팅도 일반 클럽하고 똑같습니다. 골프채를 잡는 방법, 몸의 자세, 스탠스 여러 가지를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쭉 나열을 한번 해드릴 건데, 일단 스탠스는 보통 어깨 넓이 정도 쓰라고 하는데, 퍼팅에서 스탠스 넓이는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어깨, 골반, 다리가 일직선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퍼팅은 어차피 엉덩이, 허리 밑으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스탠스는 흔들림만 없을 정도면 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어깨 넓이, 퍼팅 스탠스에서는 11자를 두라고 하는데, 제 동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우리 기본적인 스탠스에서 11자는 골반이 벌어진 만큼은 아니겠지만 약 5도 정도 발끝을 벌리는 걸 11자라고 하는데, 퍼팅에서는 진짜 11자로 맞추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편의 있게 말씀드리는 거지, 퍼팅에서는 얘기하면서 계속 들으실 거 뭐냐면 중심이에요. 안짱다리도 괜찮고 팔자다리도 괜찮고 진짜 11자도 괜찮고, 결국엔 좌우 균형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중에 퍼팅에서는 진짜 11자, 이걸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프로들이. 그리고 볼의 위치는 어떤 누구는 왼발 뒤꿈치 안쪽에 맞춘다, 어떤 누구는 중앙에서 공 하나 정도 둔다, 저는 왼쪽 눈 아래에 맞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왼쪽 눈 아래는 측면에서도 적용되는 위치입니다. 저는 여기가 되겠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퍼팅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인데, 그 방향에서도 클럽 페이스 앵글을 어떻게 홀컵에 잘 맞추느냐. 근데 방향을 맞출 때 멀리서 홀컵을 얼라이먼트 맞추는 것보다는 눈 아래서 맞추는 게 가장 쉬울 거고요. 몸 멀리서 맞추기보다는 왼쪽 눈 아래에서 맞추는 게 가장 손쉽기 때문에, 볼의 위치는 왼쪽 눈 아래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공 하나 정도는 왔다 갔다 하셔도 무방하니까 너무 절대적인 왼쪽 눈 아래보다는 왼쪽 눈 아래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보편적으로 본인이 좀 더 왼쪽에 뒀을 때 홀인이 더 잘 된다, 아니면 센터 쪽에 더 놨을 때 홀인이 더 잘 되는 확률이 높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왼쪽 눈 아래, 11자 스탠스 왼쪽 눈 아래. 측면에서의 바디 파스처를 좀 알려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7번 아이언의 척추 각도를 맞추는데, 7번과 퍼터와 가장 큰 차이점은 7번 아이언은 좀 더 체중을 앞에다 둔다, 퍼터는 앞뒤 좌우 중앙에 둔다. 왜냐하면 바디 턴을 안 하기 때문에 앞뒤 좌우 중심을 5대5 중앙에 잘 맞추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아이언의 자세에서 등을 피는 것도 상관없고요, 등을 구부려서 라운드 숄더를 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바디 턴이 되는 게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웅크린 게 좀 더 편해, 나는 7번처럼 힙업을 하면서 정방경사라는 게 조금 더 편해,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목적은 홀인에 있기 때문에 홀인만 잘한다면 어떤 자세도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립이 남았고요. 그립 전에
정말 중요한 암 파스처 팔의 자세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제가 골프를 하도 오래전에 시작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시작했던 쌍팔년도에도 뭐 9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뭐 쌍팔년도 2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때도 그 당시에도 이거는 촌스러운 자세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는 뭐 때문에 나쁜 자세로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기본적인 팔 파스처를 할 때는 우리 오금이라고 하죠. 팔 안쪽이 앞을 보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7번 아이언에서의 자연스러운 팔이 떨어져서 안으로 감긴 이 팔의 각도와 반대로 위크 그립 쪽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럼 팔이 이렇게 몸에 가지런히 붙게 되겠죠. 그래야 몸과 팔과의 일체감이 생기면서 훨씬 더 일관된 스트로크가 나오니까, 우리 팔꿈치 안쪽이 어딜 본다? 앞을 본다. 딱 이 자세만 해도 프로 같은 자세가 나오시죠. 이거는 칠 때마다 팔도 많이 흔들리고 좋지 않고요. 오금이 앞을 본다. 그 다음에 정말 맨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그립. 제가 유튜브를 찾아봐도 저만큼의 TMI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립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스윙 그립과 좀 다르게 퍼팅 그립은 정말 각양각색인 것도 많고요. 어떤 프로는 뭐 길어서 뭐 이렇게 가슴에 대는 이렇게 퍼터도 있고, 그죠? 뭐 배꼽에 대해서 하는 퍼터도 있고, 리버스 핸드 그립 잡는 사람도 있고, 박세리 프로처럼. 근데 그래도 전통적으로는 오른손이 밑으로 가는 이런 오버래핑 그립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으로 가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다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퍼팅 그립에서는 스윙 그립과 달리 오른쪽 새끼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왼손 집게가 위로 갑니다. 이름이 좀 재밌어요. 저는 지금 왼손 집게가 오른손에 2개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건 투핑거, 원핑거, 쓰리핑거. 근데 이 그립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퍼팅 그립에서 스윙 그립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의 그립편에서도 보셨겠지만, 보통 그립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둘 다 사용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부분에 스페이스가 생기면서 팜의 핑거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퍼팅 그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손목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손목을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뭐 가슴에 대고 배꼽에 대고 리버스 그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퍼팅에서 손목을 안 쓰기 위해서 우리는 스윙 그립과 다르게 살짝 접으시면 생명선이 나오죠. 생명선에 그립의 왼쪽 모서리를 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립을 잡습니다. 그러면 스윙 그립과 다르게 손바닥 안에 공간이 이번엔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립을 팜 그립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전적으로 다 사용하는, 살짝 웅크리시면 생명선에 왼쪽 상단에 있는 코너에 생명선을 낀다. 이걸 무슨 그립이라고 한다? 팜 그립이라고 한다. 제가 오늘 이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PD도 웃더라고요. 투핑거 리버스 오버래핑 팜 그립. 진짜로 있는 명칭은 아닌데 제가 그냥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이름이고요. 그리고 나서 쌍팔년도 때도 현재도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로 거리와 방향을 조절하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골프 중계에서 오른손 집게를 피고 있는 프로를 본 적이 있나요? 수만 명 중에 제가 그 전에 딱 한 명 보긴 했었는데, 왜냐면 지금 팜 그립을 잡는 것도, 이런 그립을 잡는 것도 결국에는 손목을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립인데,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펴서 힘 조절과 거리 조절을 하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사용하시면서 손목을 꺾이는 이런 나쁜 동작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오른손 집게 손가락은 샷건 모양 있죠? 우리 스윙 그립하고 똑같이 잡으시는 거예요. 잘 보이나요? 우리가 지금 비교 대상은 스윙 그립이 없으니까 왼손 오른손에서 같이 스트롱, 같이 위크, 같이 뉴트럴. 근데 퍼팅 그립의 가장 기본 조건은 뭐냐면, 아까 스탠스 취했을 때도 뭐라고 했었죠? 이 안쪽 다리다, 바깥쪽 다리다, 11자다, 좌우 균형을 맞춘 거였다고 하면, 퍼팅 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위크 그립을 잡냐, 같이 스트롱 그립을 잡냐, 같이 뉴트럴 그립을 잡냐, 상관은 없습니다.
왜? 목적은 홀인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암파스처에서 팔의 대면 쪽이 앞쪽을 보게 되면 그립을 잡으실 때 자연스럽게 약간의 위크 그립을 바뀌게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왼손도 위크면 오른손도 위크, 스트롱 스트롱, 뉴트럴 뉴트럴 균형만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윙 그립하고 다르게 투핑거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왼손 집게를 핌으로써 이것만으로도 손가락과 손목에 이어지는 근육에 약간의 기분 좋은 긴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꺾이면 그렇지 않아도 기본 셋업에서 약간의 긴장된 상태에서 조금만 꺾이면 더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손목을 쓴다 안 쓴다 센서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등, 전완근, 팔꿈치, 이 어깨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걸 깁스를 하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손목이 좀만 더 꺾여도 투핑거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은 훨씬 더 내가 손목이 꺾였구나라는 센서 역할을 확실히 해주기 때문에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 투핑거 리버스 오버래핑 그립, 그리고 집게 손가락은 절대 피지 마시고요. 스윙 그립처럼 샷건 모양을 하고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스탠스 11자, 진짜 11자, 앞뒤 좌우 체중 5대5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두시면 되고요. 볼의 위치는 어디? 왼쪽 눈 아래쯤에서 공 하나 정도는 왔다 갔다 해도 된다. 그리고 그립은 재미있는 우리 팀에서의 이름이죠. 투핑거 리버스 오버래핑 팡 그립.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은 펴서 옆에 댄다. 샷건 모양 한다. 총 쏘는 모양 한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팔과 클럽 샤프트를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업을 하셔야 완벽한 셋업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헤드에 토우나 힐이 어디도 뜨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7번 아이언은 바깥쪽 토우가 동전 한 두세 개 정도는 뜨는 게 맞지만 퍼팅에서는 딱 밀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손목을 세웠는데도 힐이 뜬다 그러면 상체를 조금 일으키시고요. 이랬는데도 안 된다, 샵에 가서 요 라이라고 하는데 요 라이각을 꺾는 겁니다. 그 피팅샵이 있는 이유가 다 그런 거고요. 오른쪽 전완근과 샤프트를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왼쪽 눈 아래에 있는 볼에 셋업을 하고 스트로크 한다. 등은 구부려도 상관없고 펴도 상관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7번 아이언 셋업에 퍼팅 자세를 맞춥니다. 좀 간지나나요? 배가 나와서 그렇죠. 오늘은 기본 편이다 보니까 거리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퍼팅의 기본 셋업은 이게 답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답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세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홀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홀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건데요. 퍼팅에서는 스트로크 한다 하는데 스트로크라는 건 말 그대로 한 방향으로 왕복 운동하는 거를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퍼팅에서 스트로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깎아쳤는데도 공은 똑바로 가죠. 반대로 내쳐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인아웃으로 쳤는데도 공은 똑바로 가죠. 왜냐하면 퍼팅이라는 클럽의 특성은 공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면에서 굴르기 때문에 스트로크의 방향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임팩트 순간에 클럽 페이스 앵글이 홀컵을 보고 있는지 열렸는지 닫혔는지가 훨씬 더 홀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 스트로크가 안에서 밖으로 친다 깎아친다, 물론 안에서 바깥으로 내친다고 할 때 열리면 안 되겠고요, 닫혀도 안 되겠지만 클럽 페이스가 얼라이먼트 한 것처럼 스퀘어하게 들어간다, 그렇게 스트로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스트로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게 클럽 페이스 앵글이다. 특히 숏퍼팅에선요. 롱퍼팅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롱퍼팅은 스트로크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3m 이내에서의 이런 숏퍼팅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스트로크를 엉뚱하게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니까 1, 2도 틀리다고 해서 홀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클럽 페이스가 공 맞을 당시에 타겟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여기서 타겟이라는 거는 홀컵은 아니겠죠. 훅 라이면 오른쪽이 타겟 방향이 될 거고, 슬라이스 경사라면 왼쪽이 타겟 방향이 될 테니까 그 방향대로 클럽 페이스가 잘 됐느냐 안 됐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연습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저도 잡지에서 봤던 연습인데, 빈 캔입니다. 빈 캔을 똑바로 굴리는 연습을 좀 하라고 해서 해봤더니 아무리 잘 들어가도 이 캔에도 밸런스가 있으니까 약간 틀어지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어떤 기계, 근데 여기는 금속이니까 클럽이 상할 수도 있고, 이런 나무 같은 거에다가 대시고요. 클럽 페이스가 잘 들어가면 벌써 투터치의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만약에 열려 들어가게 되면, 닫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모서리에 2번 맞는 소리가 있다 보니까 투터치의 소리가 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연습을 하다가 장난 삼아 해봤는데 이 벽에다가 빈캔을 두고요, 해봤더니 정면으로 잘 들어가면 튕겨 나오고, 조금만 틀어지면 튕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한번 연습 한번 하시게 되면 어떤 벽이나 어떤 물체에다가 빈캔을 두신 상태에서 스트로크 하게 되면 헤드가 잘 튕겨 나온다. 그럼 클럽 페이스 앵글이 잘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 그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 잘 되면 이렇게 튕겨 나와요. 근데 조금만 삐뚤어져도 튕겨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튕겨 나왔죠. 튕겨 나온 거는 클럽 페이스 앵글이 잘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딱 더 하나, 우리 기본 셋업이 오른쪽 손바닥의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맞춰놨을 거고, 손바닥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맞춰졌을 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손바닥이 클럽 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클럽 페이스 앵글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죠? 좀 더 내가 더 잘 느낄 수 있고 컨트롤을 더 잘 할 수 있는 오른쪽 손바닥이 이 손바닥이 클럽 페이스랑 같은 각도다. 손바닥을 타겟 방향대로 똑바로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스트로크도 좋아질 뿐더러, 오늘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임팩트 시에 클럽 페이스 앵글이 열리거나 닫히지 않고 스퀘어하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오른쪽 손바닥은 클럽 페이스 앵글하고 같은 각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스트로크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안쪽에 있는 공을 한번 타겟 삼아 한번 쳐보겠습니다. 맞았죠? 다시 한번, 이번엔 아까 설명대로 스트로크는 약간 흔들리면서 클럽 페이스 앵글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더 중요한 건 스트로크도 중요하지만 클럽 페이스 앵글이 좀 더 중요하다. 프로님, 그러면 퍼터는 때리는 건가요? 미는 건가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때린다, 민다, 그걸 굳이 얘기하면 제 몸으로 좀 표현해드리면, 이거는 제 연습공이 아니라 제 공이라, 연습하실 때 이런 집에서 퍼팅 연습 매트를 놓고 하시는 거 정말 좋아요. 영화에서 회장님들이나 깡패 두목들이 사무실에다가 매트를 두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진짜 그린 스피드랑 비슷한 이런 연습 매트들이 좀 있거든요. 너무 빠른 거나 너무 느린 거는 그 연습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리고 연습공도 어디서 스크린에서 주워다가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필드에서 사용하시는 진짜 공 있죠. 저는 진짜 이거 타이틀리스트 새 공을 놓고 칩니다. 이왕이면 골프, 특히 퍼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뭐냐면 감이에요. 감, 필링. 그 감은 자기 공, 자기 클럽, 비슷한 퍼팅 그린의 스피드, 이런 것들이 딱 조화가 됐을 때 감이 더 유지가 더 잘 되는 거니까, 퍼팅 매트도 좀 이렇게 사무실이나 집에 설치해 놓으시면 좋고, 공도 로스트볼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자기 공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전에 피디님 물어보셨잖아요. 때린다, 민다. 때리는 거는 앞주어 프론트 스트로크가 짧은 걸 때린다고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스피드가 더 나서 더 멀리 갈 수도 있고, 끊는 타이밍이 너무 이르면 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민다. 미는 거는 백 스트로크보다 프론트 스트로크가 좀 유난히 더 긴 거. 많이들 하시죠? 둘 다 틀리다. 퍼팅에서 때린다와 민다를 선택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내리막이다. 내가 만약에 5m 평지와 5m 내리막이 있는데 5m 평지에서는 30, 30 정도 나갔다면 5m 내리막에서는 30, 15 이 정도를 줄이시는 거예요. 오히려 때리면 공이 덜 굴러갑니다. 반대로 5m 평지와 5m 오르막이 있다고 치면 반대인 경우예요. 5m 평지에서는 30, 30이었으면 오르막 5m에서는 30, 60, 30, 60 앞으로 좀 더 밀어주면 공의 롤링성이 좋아져서 좀 더 굴러가고 오르막에 대한 그 중력의 저항을 좀 더 이겨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오르막일 땐 약간 미는 느낌도 괜찮고 내리막일 때는 약간 끊는 느낌, 때리는 느낌도 괜찮은데 평지에서는 그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헤드 무게죠. 헤드 무게. 진짜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헤드 무게에서 만약에 진짜 헤드 무게를 이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은 스트로크 점점 줄어드실 거잖아요. 이건 스트로크보다는 좀 부족한 거고요. 내릴 때 앞으로 다운스윙 하면서 공을 보내는 스트로크 할 때 앞쪽으로 15% 정도 헤드가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어떤 거와 좀 비교를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나 애인을 그네를 태워준다. 그럼 지속적으로 태워주려고 한다고 치면 우리 느낌에 왔다가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그네를 태워주려고 하면 느낌상 내려가는 그 속도와 맞춰서 약 10에서 15% 정도 좀 더 강하게 밀어주잖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네도 왔다 갔다 스윙도 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퍼팅에서도 그네같이 스윙, 말 그대로 스윙입니다. 그네처럼 왔다 갔다의 다운스윙 쪽, 프론트 쪽으로 약간 15% 정도 더 나가준다. 그러면 항상 일정한 스트로크 하실 수 있어서 힘 조절에도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팅에선 때린다, 민다라는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약간 표현한 것 같고요. 왔다 갔다 스윙을 하는데 거기서 좀 더 임팩트도 조금은 들어가야 되고 심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5% 정도 더 나아가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 프로님 지금 사용하시는 채는 그 퍼터는 특별한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아, 이거 사연이 있는 퍼터인데 이거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오나요, 피디님? 네. 여기에 보면 500개 한정 나오잖아요. 요거는 사실 성능 쪽으로보다는 관상용 퍼터예요. 이게 500개 한정. 근데 스카티 카메론도 500개 정도 되면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한 100개 정도 한정이 돼야 좀 비싸게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주 옛날에 장모님이 되실 뻔한 분이 미국 갔다 오시면서 사다 주신 건데 그립도 사실 너무 얇아요. 오리지널 그립이라서.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약간 슈퍼 그립이라고 해서 두꺼운 그립을 좀 많이 써. 그게 사실 좋고요. 이런 거를 이제 블레이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블레이드 타입이 있고 우리 여기는 없지만 그 동그랗게 생긴 말렛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북이 등처럼 생긴 그런 퍼터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말렛형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립을 균형을 잡았을 때 크랍 페이스가 하늘을 정확하게 보면서 관용성이 좋아요. 쉽게 말하면 칠 때 헤드가 비틀리는 게 조금 더 제어가 더 잘 된다. 대신에 이런 블레이드 타입은 힘 조절이나 좀 더 예민해서 좀 경사를 태우기나 거리 조절할 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옛날부터 써와서 집에 굉장히 퍼터가 많긴 많지만 저는 이게 조금 있어 보이긴 해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 퍼터에 비해서는 헤드도 가볍고 그립도 얇아서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계속 쓰던 거라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그 프로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그린에서 홀인시키는 뭔가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골프는 자기가 개발한 거 사실 없어요. 지금 어떠한 세상에 유명한 프로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이론을 자기 걸로 만들고
또 이제 발전시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만의 팁은 아니고, 또 제가 영어를 좀 쓴다면 퍼팅에서 이것만 지키셔도 정말 10타에서 20타 이상을 줄일 수 있는데, 네버업 네버린,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지나갈 때도 무모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1m 이내라고는 하지만 아마추어가 1m 정도 지나가면, 1m 정도라면 들어갈 확률이 한 40%대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홀컵 근처에 붙이는데 이왕이면 홀컵에서 지나가게 친다. 그리고 여기서 업이라는 거는 꼭 지나가는 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 라인이 있고 아마추어 라인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홀컵이 있고 오른쪽이 높은, 이걸 훅경사라고 해요. 훅라이라고 하는데, 훅라이에서는 당연히 오른쪽을 보고 치겠지만 공이 홀컵 밑으로 지나가는 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훅경사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보단 조금 더 오른쪽을 보는 게 더 낫다. 왜? 오른쪽 가게 되면 힘이 죽어서 나중에 홀컵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네버업 네버린에서 업은 지나가는 거와 좀 더 그 경사면으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거니까, 반대로 슬라이스 경사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으니까, 이왕이면 당연히 홀컵의 경사에 맞춰서 딱 맞추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왼쪽을 봐서 누가 압니까? 나중에 힘이 떨어져서 홀컵 쪽으로 들어갈지. 그래서 네버업 네버린,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와 경사면에서 훅경사면 오른쪽으로 좀 더 가는 게 낫지, 밑으로 가는 걸, 이걸 그래서 아마추어 라인이라고 하고요. 위로 지나가는 거, 위로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걸 프로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 라인과 아마추어 라인, 네버업 네버린, 프로 라인, 아마추어 라인. 아셨죠? 이 정말 네버업 네버린 요거랑 프로 라인만 지키셔도요, 퍼팅 못 하시는 분들은 18홀에서 한 10타, 20타 줄이는 건 일도 아닌 겁니다. 이게 퍼팅에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실제 필드에 나가는 퍼팅하고 스크린 골프 칠 때 퍼팅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진짜 스크린 퍼팅과 어프로치는요, 필드 진짜 잔디에 적응한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진짜 어프로치는 스크린에서는 아예 런을 계산하고 안 하고 치고, 퍼팅도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그냥 보고 치는데, 제가 조금 해본 결과 롱퍼팅은 정말 어마무시한 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숏퍼팅에서는, 스크린의 숏퍼팅은 우리 이제 물방 흘러가는 그 속도 이제 좀 몇 번 치다 보면 그 감이 있는데, 일단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보고 강하게 치면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퍼팅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퍼팅에서는 정말 잔디의 결도 봐야 되고, 오전과 오후에 잔디의 결도 달라지고, 습도도 달라지고, 바람도 타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잔디가 편하지, 스크린은 정말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크린에서 뭐 10언더파씩 치시는 분들 보면 경이롭긴 한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필드 한번 같이 가시자고. 좀 너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스크린은 그냥 게임이고, 필드는 좀 필드니까 너무 둘 다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못하겠어요. 저는 스크린 가서 베스트 스코어가 3언더 정도 되나? 그것도 너무 잘 됐을 때? 평상시에는 뭐 1오바, 2오바도 치고 막 2분도 치고 그러는데, 이게 스크린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뭐 스크린에서 치려고 골프 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퍼팅의 기본 편과 퍼팅의 절대 비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거를 알려드려도 제가 등만 돌리면 사실 드라이버 연습만 하고 계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필드 가서 퍼팅이 안 되면 그때만 잠깐 했다가 또 드라이버 연습만 하십니다. 드라이버 300m 간들 퍼팅 50cm랑 같은 한타 스트로크이거든요. 우리 골프에서 드라이버를 잘 쳤다고 해서 파4에서 파를 쳤다고 해서 가산 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퍼팅이 정말 중요한 거죠. 1m와 300m, 그래서 뭐 300배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차피 한타는 한타인데 퍼팅에서의 1m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퍼팅은 레슨하는 사람 입장에서 퍼팅과 숏게임은 정말 1시간 혹은 몇 분만 해도 결과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멘탈적인 그다음에 방법적인 것이 좀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수정해 드린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퍼팅 중요한데 그만큼의 노력을 좀 더 하시고요. 영화 속의 조폭 회장님들처럼 집이나 사무실에 퍼팅 매트 하나 사놓으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안 하시는 것보단 낫습니다. 최소한 이 연습 매트가 스피드가 조금 잘못될지언정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퍼팅 매트 집에 갖다 놓으시고요. 근데 사실 저도 집에 갖다 놓고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다 놓으십시오. 깔아 놓고 펼쳐 놓으시면 오다 가다 한 개라도 치시게 되는 거니까 퍼팅 레슨 받고 드라이버 연습하지 마시고요. 퍼팅 레슨 받고 퍼팅 연습하십시오. 당신도 싱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지 골프의 김 선생이었습니다.